네, 안녕하세요. 이정원의 자가면역TV 한의사 이정원 원장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을 통해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최신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그것에 이어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한의학적인 치료에 대한 최신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한의학으로 치료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이제 일부 류마티스 관절염 전문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아 보셨는데 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셨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이 류마티스 관절염 한방치료에서 어떻게 보면 그 결과를 계속 지켜보았던 1세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치료가 그동안 미진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또 좋은 치료 결과가 없으셨던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대의학이 계속 발전하듯이 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을 전문으로 치료하시는 한의사 분들의 이제 임상 경험이라던가 연구가 늘어나면서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치료 방법들을 계속 내어놓고 있고요. 자, 이웃 나라인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양약과 한약을 동시에 투여하는 경우의 결과라든지 혹은 한약을 단독 투여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의 최신의 임상 경험과 이제 치료 방법들을 토대로 해서 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한의학으로 치료를 했을 때 또 어떻게 좋아지고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의 한의학적인 치료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던져볼 질문은 류마티스 관절염을 과연 한의학적인 치료로 완치시킬 수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완치라는 것은 우리가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질병의 증상이 완전히 소실이 되고 재발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를 완치라고 한다면 사실 류마티스 관절염을 한의학적인 치료로 완치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 일부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치료 초기,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으신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치료를 해서 증상이 완전히 소실이 되고 다시 재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비율이 좀 굉장히 낮고 또 이제 제대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유사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했을 때 완치가 되는 것은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그러면 과연 어디까지 좋아질 수 있는가,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다른 질병들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요새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 이제 질병 활성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질환이 얼마나 심한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다스 28이라고 해서 아픈 관절의 개수라던가 통증의 정도, 그리고 혈액검사상의 수치나 환자의 컨디션 등을 점수화해서 이제 질병 활성도를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질병 활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증상이 심하고 중증인 것이고, 이 질병 활성도가 낮을수록 증상이 덜하고 이제 경미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의학적인 치료를 통해서 이 질병 활성도가 낮아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낮아질 수가 있고 좋은 결과가 그동안에 많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질병 활성도가 일정 이하로 낮아지게 되면 보통 관해 상태에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관해라는 것은 완치와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이 관해라는 것은 일정 정도 이하의 통증이 발생을 하고 또 이제 심한 염증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관절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고 또 이제 환자분의 컨디션이 많이 좋아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관절 통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남아 있을 수가 있고 또 몸 상태가 안 좋아지게 되면 이 통증이 일시적으로 심해지는 경우도 있는 상태,
뭐 이런 상태도 어느 정도는 관해 상태에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의학적인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관해 상태에 이를 수 있을까요? 저는 모든 환자분들이 관해 상태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 한의학적인 치료만으로도 관해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있었고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완전히 한의학적인 치료만 하지 않더라도 양약과 이제 한의학적인 치료를 병행을 하면서 이 관해 상태에 이르는 경우도 경험을 해보았고요. 또 이제 꾸준히 관리를 하시게 되시면은 이러한 관해 상태가 계속 유지하는 것도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했을 때 질병 활성도가 좀 낮아질 수가 있고 치료 결과가 좋을 경우에는 관해에 이르거나 가까이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좀 비슷한 건데 양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것은 환자분의 치료 목표와 증상의 이제 중증도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환자분은 이제 양약을 드시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셔서 이제 한의학적인 치료만으로 치료를 받아서 관리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어떤 환자분들은 양약을 너무 오래 먹거나 해서 내성이 생기거나 본인이 먹는 양약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내원을 하신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양약을 완전히 끊지 않고 그대로 복용을 하시거나 혹은 약간 줄이는 상태까지 해서 관리가 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약을 완전히 끊는 것도 가능하지만 환자분의 선택에 따라서는 병행을 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던져볼 질문은 과연 어떤 환자들에게 한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만약에 양약을 드시면서 증상이 조절이 잘 되시거나 관해에 가깝게 되시는 분들은 굳이 한의학적인 치료를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양약을 드시면서도 증상의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일상생활이 불편하시다든지 혹은 양약을 드시면서 내성과 부작용을 겪으시는 경우에는 한방치료가 더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의학적인 치료를 병행하면서 양약을 드시는 양을 줄이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이제 떨어진 건강 상태를 회복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 던져볼 질문은 어떤 원리를 통해서 또 어떤 방법으로 한의학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를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의 내부 환경을 바꾸는 것인데요. 이 몸의 내부 환경이라는 것은 불필요하게 몸에 쌓인 독소라던가 수분, 어혈 같은 물질들을 제거를 하고 또 이제 몸의 회복력을 극대화시키고 몸의 체온 조절 능력과 신경계의 균형, 이런 부분들을 치료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들을 통해서 내부 환경을 변화를 시켜서 몸에서 염증 반응이라던가 자가 항체가 만들어지는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 체질로 변화시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류마티스 관절염이 다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을 하였기 때문에 이 몸의 내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하기 이전의 몸 상태로 다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각 관절에 대한 세부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이 각 관절에 대해서 염증과 통증을 억제를 하고 또 이제 관절 변형을 막는 것이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약침 치료라든지 침 치료나 다양한 이제 한방 물리요법들이나 약물 치료를 통해서 염증과 통증을 억제를 하게 되고요. 또 이제 그 관절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그 관절의 움직임과 관련된 대관절들과 소관절들을 같이 치료를 해서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 질환은 결국에는 척추와 많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척추 부위도 같이 치료를 해서 이런 관절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로 던져볼 질문은 그러면 과연 2000년대 초반에 하던 그 한의학적인 치료와 지금의 치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로 저는 이제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통해서 한약 처방이 많이 정교해지고 효과가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류마티스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약제들이 계속해서 더 발굴이 되고 있고 이런 약제들의 효과에 대한 논문과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임상 경험을 계속 쌓으면서 한약 처방이 체질별로 환자별로 조금 더 정교해지면서 효과가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양약과 한약을 병행 투여하는 경우에도 안전성 역시도 임상 경험이 늘어나면서 더 안전성이 많이 확보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관절을 치료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과 원리들을 많이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관절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관절이 아프다고 하면 그 관절만을 치료해서 잘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연관된 척추라든지 다른 관절들을 같이 물리적으로 치료를 해줬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관절의 통증을 억제하거나 좋아지게 하는 부분들도 더 나아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치료 비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치료 비용은 아직도 높기는 하지만 2000년대 초반에는 아무래도 이제 터무니없는 비용을 받는 이제 한의원들도 있었고, 이제 그런 경우에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고 치료를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저희 한의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가급적이면 이제 집중 치료 기간에만 어느 정도 이제 한약과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을 하면서 조금 어느 정도 치료 비용이 들어가지만 이 집중 치료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치료 비용을 최대한적으로 낮추면서 오랫동안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보고 있습니다. 양방에서는 이제 산정특례를 적용을 받으시면은 양약을 처방 받으시는 것이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보험이 적용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비용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이제 첩약이 의료보험이 되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조금 달라지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 내원 치료를 안 하시는 경우에는 치료율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원 치료를 일주일에 한 번이나 적어도 이제 한 달에 한 2회나 이 정도는 그래도 해주셔야지 치료율이 안 할 때보단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멀리 계시거나 이제 시간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직접 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더 개선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류마티스 관절염의 한의학적인 치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 보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계속 발전을 해서 예전보다는 더 좋은 방법들이 많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또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을 이제 한의학적인 치료를 통해서 좋은 대안요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임상을 또 이어나가고 또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원의 자가민혁TV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